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서울 생활의 실태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궁금하실 것 같은 질문을 위주로 뽑아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야흐로 4년 전,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있는 공부가 있었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더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무작정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네이버 카페 활동을 했었는데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는데 물론 힘들고 비싸고 안 좋은 점도 많았지만 배움과 경험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 유튜버한테도 서울에 가면 더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너무너무 추천을 하더라고요. 바로 서울행 기차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단순하게 결정한 걸 수 있는데 원래 한번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꼭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일단 일자리를 구하고 집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집을 구하고 일자리를 구할 것이냐 큰 고민이잖아요. 그 당시엔 어차피 서울에 일자리 많으니까 그냥 원하는 동네 살고 일자리는 그 주변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싶은 동네는 연남동이었는데 연남동 근처의 부동산에 가서 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지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둘러보고 원하는 집이 바로 있어서 가계약하고 다시 집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꿀팁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집의 최소 조건을 생각해 두고 미리 말을 하면 집을 둘러보는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겠죠? 붙박이장, 신발장 있어야 되고 아무리 원룸이라도 분리형, 그리고 2층 이상 안전한 곳 이런 조건을 다 말씀을 드리고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까다롭긴 한데 그리고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도 어이없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원하는 집을 미리 얘기를 해놨으니까 찾는 거는 좀 편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좀 많이 좁습니다. 저는 처음에 상경할 때 5평짜리 집에 살았는데 월세가 60이었고 거기에 2년 동안 살았습니다. 보증금 1000에 60이었는데 보증금을 더 올리고 월세를 낮춰서 갔어요. 한 2000에 55에 살았습니다. 근데 관리비는 6만 원이었어서 어차피 고정 지출이 60 이상은 나갔어요. 좁은 집에 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조금만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 싶어서 같은 조건인데 동네만 약간 꾸진 동네로 이사를 갔고 지금은 평수는 10평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저냥 어쨌든 집 크기는 커져서 만족하는데 집이 그래도 저렴한 편인 만큼 하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지금도 집에 물이 새고 있어요. 만약에 나는 집에서 잠만 잘 거다 하면 더 좁고 싼 집도 많기는 해요.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다방 같은 데 둘러보시면서 집을 수시로 보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제일 큰 건 교통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놀 곳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4년 정도 살았는데 아직도 못 가본 곳이 너무 많아요.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골라서 갈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소박하고 감성 있는 걸 좋아한다 하면은 연남동이나 망원동 나는 약간 힙하면서 좀 차분하면서 그래도 핫플인 걸 좋아한다 뭐 성수동을 많이 가고요.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서울에선 이렇게 뭔가 골라서 갈 수 있는데 지방에서는 핫플이 거의 한 한두 개밖에 없어서 가는 데만 맨날 가고 인기 있는 대로 다 몰리는 느낌이에요. 뭐 이거는 지방도 마찬가지긴 한데 서울은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 유행하는 디저트나 동네 맛집이 더 자주 바뀌어서 골라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벌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서울에 산 지 2년 차 때까지는 돈도 하나도 못 모으고 집도 처음으로 혼자 살아보니까 이것저것 사고 꾸미고 또 서울 생활도 즐기고 친구도 만나고 하느라고 일단 하나도 못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우러 갔다고 했잖아요. 배우는데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지출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세미나를 들으러 가거나 강의 들으러 가거나 대부분 또 서울에서 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들으러 다녔어요. 어쨌든 그렇게 경력도 채워지고 하면서 3년차 때부터는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먹었으면 제가 더 모을 수 있었긴 한데 그건 아니고 처음에 혼자 살면 당연히 나갈 돈이 많으니까 돈을 모으기 좀 힘든데 좀 적응만 하고 좀 싼 집에서 살고 그리고 전략까지 하면 저는 풀타임 알바만 뛰어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에 200만 원을 번다고 치고 월세 공과금 해서 80이 나간다고 치고 식비 50, 생활비 50 해도 20이 남잖아요. 근데 그리고 가난한 형편인데 생활비 50도 좀 배부른 소리이긴 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생활비도 엄청 아끼고 식비도 엄청 아꼈습니다. 저는 택시를 진짜 안 탔어요. 친구들 만나러 갈 때나 일하러 갈 때는 단 한 번도 택시를 탄 적이 없습니다. 택시비도 뭔가 지방보다 훨씬 비싼 느낌? 서울에는 워낙 차가 많으니까 너무 막혀서 그냥 택시보다는 무조건 지하철 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배달을 많이 먹지 않고요. 배달이 최소 비용이 있어서 한 번 주문하는데 뭐 12,000원, 13,000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게다가 배달비까지 추가되니까 자주 시키면 지출이 많아지겠죠? 두 번째는 꾸미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을 내가 사고 싶으면은 그거를 좀 참았다가 담아만 뒀다가 계속 생각이 난다 하면 그때 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이 너무 비쌀 때가 많아서 간단한 거는 사실 다이소에서 사기는 해요. 아이라인 같은 거나 이것도 다 다이소 건데 은근히 실속 있는 제품이 많아서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건 다이소에서 삽니다. 용량이 없어가지고 카메라가 꺼졌는데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